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497억 적자에서 매출 2조 흑자 전환 3월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준비하는 핵심 기업들이 몇 보이는데요. 최근 같은 이 불확실한 흔들림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하나씩 더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자료집들을 무료로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지금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입니다.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인데요. 이 핵심 자료집 간단한 설명부터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는데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엔비디아의 부활입니다. 우선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 것을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393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89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젠슨항 CEO는 최신 고사양 칩 블랙웰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강조하며 다음 분기 매출이 다음 가이던스죠. 4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100억 달러 높은 수치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이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칩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젠슨항은 추론 모델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 들어서 딥시크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AI 프로그램이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뭐 AI에 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딥시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고 최근에 오픈 AI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평가까지 하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GPU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중국 수출 규제 가능성과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의 비용 절감 우려가 자체 AI 반도체죠. 자체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한테 GPU를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우려로 향후 실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당장 실적은 좋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내용이죠. 당장 2분기까지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된 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이런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악재 두 가지 중에서 해결 가능한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악재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 가능성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출 품목이 뭐가 될지 수출 물량이 얼마나 될지 규제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었죠.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정확히 어떤 규제를 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엔비디아가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를 갑자기 좋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차라리 아래에 있는 최근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 칩이 아닌 자체 AI 반도체 칩을 도입을 확대하는 기업들과 경쟁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AI 반도체 칩 확대로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요. 어떤 거냐면 마치 제트 엔진을 붙여놓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보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첫 번째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전기도 꽤나 많이 먹고요. 심지어는 발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한 스펙, 그러니까 내가 그 10만큼이 아니라 한 4만큼의 성능만 보여도 4만큼의 AI 성능만 쓸 거야. 라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건데요. 다양한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2024년도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0조 규모의 맞춤형 AI 칩 시장 진출, 첨단 AI 프로세서 포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대상, 맞춤형 칩 설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업부를 구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맞춤형 AI 칩을 개발해서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와 경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설계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해당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현재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HBM4입니다. GPU 옆에 달려있는 우리나라 삼성,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제 곧 양산하게 될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해당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로직 다이에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3까지는 똑같은 제품을 찍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4부터는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죠. 각자 원하는 기능들을 강화할 수도 혹은 조금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혹은 뭐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집중하는 기능들을 딱 강화해 주기 위해서 HBM4가 이러한 능력들이 탑재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형 메모리 발전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4가 이게 특징이에요. 브로드컴 등 그래서 이제 그냥 엔비디아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브로드컴 같이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HBM4 줘, 협력해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에게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고객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HBM4를 빠르게 생산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죠.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체 AI 반도체의 커스텀도 가능하고 심지어 다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블랙웰이 아닌 다음 버전이죠. 루빈 GPU 출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HBM4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면 2024년도 11월 최 회장은 이날 황 CEO가 최근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6세대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블랙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블랙웰보다 루빈이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루빈 그 블랙앤을 두 개 사서 쓰는 것보다 루빈 하나를 갖다가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항상 버전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도 좀 덜 먹고 성능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하고 매출하고 쭉쭉 뛰거든요. 예, 더 비싸게 일단 판매할 수는 있으니까 그죠? 예, 만들 수 있는 반도체는 한계가 있고 결국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면은 기업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빈의 출시를 좀 앞당기고 앞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HBM4는 커스텀 이 맞춤형 반도체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HBM4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시기는 HBM4는 6월달 생산을 해가지고 샘플을 줄 예정이고요. 이제 아마 엔비디아한테 가장 먼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은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에 HBM3 직전 버전의 이제 HBM도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분기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HBM4까지 나오게 되면은 정말 매출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우리는 HBM4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HBM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물론 더 다양하고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저평가받아서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을 보일 기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 찾아보다 보니 딱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FA라는 기업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근데 재밌게도 매출이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도 그래도 무난하게 성장했어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매출은 강력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매출은 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타격이 여기 있죠. 보시면 작년에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치면 마이너스 479억이 났고요.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매출 2025년도 매출도 뭐 2억 조금 안 되는 수치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자세히 좀 더 뜯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수상한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SFA의 이렇게 연간이고요. 분기별로 좀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면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 지금 보시면 2024년도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특히나 3분기에 적자가 마이너스 1,496억이 났거든요. 너무 심하게 났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매출 잘 내고 있고 영업이익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나 3분기에 심각하게 박살이 났죠.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이냐? 이유가 있겠죠.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서서히 감소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다들 아십니까? 그 작년에 우리 노스볼트라고 해서 다들 기억나시죠? 노스볼트라고 해서 스웨덴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예요. 그죠? 이 기업이 유럽의 이제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지금 이제 배터리 생산 기업이었는데 파산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이 강력하게 좀 밀어줬으나 결국에는 파산을 해버리는 현상까지 나와주게 됐는데요. 이제 SFA 같은 경우가 다양한 지금 그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관련된 장비들도 생산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 해당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 노스볼트의 계열사 파산 여파로 자연스럽게 SFA한테도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SFA가요 3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하게 됐어요. 원래 노스볼트 계열사한테 매년
얼마나 납품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수주를 받고 납품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스볼트 향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만들고 있던 거는 그냥 그대로 적자가 나오는 이제 물건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뭐 납품할 것도 없어진 물건들은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한 분기에 마이너스 1,400억이 넘는 적자가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뼈 아프죠. 아픈 사실이 맞습니다. 실제 그래서요. 주가가 1년 동안 반토막 났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 반토막 났어요. 다른 기업들도 물론 조정은 받았지만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반토막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잘 올라오고 있다가 결국에는 거의 뭐 이때면 이제 2014년도 저점 부분까지 좀 떨어져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결국 노스볼트 사건에 의해서 적자가 난 건 단기적인 겁니다. 2024년도 작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5년도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여기 보시면 보통 가이던스라고 해서 목표치인데요. 이게 그냥 이제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잘 벌었었으니까. 그죠? 예. 사실상 이제 노스볼트 파산 사건이란 타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해당 매출 영업이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HBM 관련된 기술들도 산업들도 계속해서 확장해서 장비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SFA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성장에 맞춰서 HBM 최첨단 패키지 시장에 진입하고 웨이퍼 이송 장치 사업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도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나 HBM 생산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지금 저가에서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관련된 기업 관심 넣어두시고 공략 이어가 보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추가적으로 요 기업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준비했다 설명드렸죠.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액침냉각하고 유리판 자료집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지금 현재 자료집 반도체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해당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급등 추천주, 아침 시황과 관심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급등 종목 정리 장마감하고 나서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하신 다음 맨 아래 유리기판 액침냉각 자료집도 만들어놨으니까 해당 자료집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무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